가끔은 감정이 앞서고 분위기에 휩쓸려 중요한 걸 놓치게 됩니다. 그 한순간의 방심이 평생을 후회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중장년 관계 건강을 상담해온 20년 차 전문가 이선희입니다. 이 영상은 이성관계를 앞두고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위험 신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냄새 하나, 속옷의 얼룩, 보이지 않는 지렴까지 이 작은 신호들이 말해주는 진실에 귀 기울여 보세요. 당신의 몸과 마음을 지키는 지혜, 지금부터 함께 나눕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5 하나만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의 원동력이 됩니다. 1. 속옷에 남은 흔적, 이미 다 보여줬다. 속옷은 입는 순간부터 많은 걸 말해줍니다. 겉으로 아무리 멀쩡해 보여도 벗은 뒤에 속옷 한 장은 상대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단번에 드러내죠. 특히 이성관계를 앞두고 있다면 속옷에 남은 흔적 하나로도 수많은 신호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속엔 건강 상태부터 청결 습관, 심지어는 성병 여부까지 녹아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남성의 속옷에 노란 얼룩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땀 자국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요도에서 분비물이 나오는 증상, 즉 요도염이나 성병의 징후일 가능성이 크죠. 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옷에 회색빛 냉이 자주 묻어나거나 악취가 동반된다면 지렴, 심하면 성감염일 수 있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다고 대충 넘기면 나중에 그 대가를 몸으로 치르게 됩니다. 한 서울 지역의 50대 남성은 몇 번의 만남에서 상대 여성의 속옷에 반복적으로 흰색 분비물이 묻어 있는 걸 보고도 예의상 무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본인에게도 가려움과 통증이 시작되었고 결국 병원에서 곤란한 진단을 받았죠. 속옷에 남은 흔적을 그냥 예의 문제로 치부했던 게 화근이 된 겁니다. 이런 상황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함으로 넘기는 경우가 너무 많죠. 이성관계는 신뢰와 매력이 바탕이지만 위생과 건강이 기본입니다. 아무리 분위기가 무르익어도 상대의 속옷에 찝찝한 흔적이 있다면 잠깐 멈춰야 합니다. 그건 단순한 얼룩이 아니라 우리 몸을 지키는 경고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런 흔적을 본 적 있으신가요? 혹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셨나요? 속옷은 그냥 옷이 아니라 가장 솔직한 기록입니다. 벗은 뒤에야 드러나는 진실이죠. 그 진실을 무시하고 넘어가는 순간 나의 건강도 함께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2. 냄새 하나로 벌써 판단 끝났습니다. 이성관계에서 첫 인상만큼 중요한 게 바로 냄새입니다. 겉모습이 아무리 단정하고 매력적이어도 한순간 풍기는 불쾌한 냄새는 모든 기대를 무너뜨리죠. 특히 관계 직전에 풍겨오는 특정한 채취는 단순한 땀 냄새가 아니라 건강 이상을 알리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 냄새 하나에 이미 판단은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서울에 사는 52세의 김 씨는 최근 소개로 알게 된 여성과 몇 차례 만남을 가졌습니다. 서로 마음이 통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멈칫할 수밖에 없었죠. 상대 여성의 하체 쪽에서 풍기는 강한 냄새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엔 일시적인 문제려니 생각했지만 그 냄새는 관계 내내 계속됐고 결국 김 씨는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여성의 질에서 나는 비정상적인 냄새는 지렴, 세균 감염 또는 성병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마치 생선 썩은 듯한 비린내나 시큼한 자극 냄새는 단순한 위생 문제를 넘어서 치료가 필요한 상태일 수 있죠. 남성의 경우에도 고환 주변에서 나는 곰팡이 냄새나 진한 암모니아 냄새는 피부염이나 성병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사람의 코는 무의식적으로 상대의 건강 상태를 맞습니다. 그래서 냄새 하나로 호감이 깊어지기도 하고 반대로 거부감이 생기기도 하죠. 특히 관계를 앞둔 순간 이 냄새는 상대에 대한 최종 판단을 좌우합니다. 그 사람의 청결 관리, 건강 상태, 그리고 성에 대한 태도까지 냄새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 순간 눈을 감기 전에 코부터 반응하는 이유. 여러분은 아시겠나요? 이건 단순한 예민함이 아니라 본능적인 자기 보호입니다. 그래서 후각은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누군가와 더 가까워지고 싶다면 먼저 상대의 냄새를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내 몸에서도 그런 신호가 나지 않도록 항상 관리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죠. 3. 보이면 피하라. 붉은 반점의 비밀. 이성관계를 앞두고 눈에 띄는 붉은 반점 하나.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뭐 긁힌 자국이겠지라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반점이 단순한 피부 트러블이 아니라면요. 사실 그 작은 붉은 자국은 우리가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될 몸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58세의 이모 씨는 최근 몇 차례 이성과의 만남 중 상대 남성의 허벅지 안쪽에 퍼져 있는 붉은 반점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민망할까봐 아무 말도 못하고 관계를 가졌고 며칠 뒤 본인도 같은 부위에 가려움과 발진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병원을 찾은 결과는 곰팡이균에 의한 성기 주변 피부염. 치료는 가능했지만 이후 그는 낯선 이성과의 관계 전에는 꼭 눈으로 확인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허벅지, 사타구니, 엉덩이 주변의 붉은 반점은 단순한 피부 문제일 수도 있지만 곰팡이 감염, 헤르페스, 심지어는 성병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물집이 동반되거나 진물이 나는 경우라면 더더욱 조심해야 하죠. 이런 증상들은 전염성이 강하고 한번 감염되면 평생 관리가 필요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런 자국들이 대개 관계 직전에서야 발견된다는 겁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은 순간 누군가는 눈 감고 넘어가고 싶어 하겠지만 몸은 이미 이건 피해야 할 위험 신호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두려움보다 나를 지키는 태도입니다. 상대에게 미안해서 혹은 그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착각으로 넘기면 그 대가는 내가 안게 됩니다. 붉은 반점 하나 그게 전부를 말해주지는 않지만 관계의 출발선에서 잠시 멈추고 재확인해야 할 충분한 이유는 됩니다. 눈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닐 수 있지만 보이는 걸 무시하는 것도 위험입니다. 피해야 할 때는 피할 줄 아는 것이 진짜 나를 아끼는 첫걸음입니다. 4. 물집과 진물, 이걸 무시하면 평생 고생. 이성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신호 중 하나가 바로 물집과 진물입니다. 특히 성기 주변이나 사타구니, 엉덩이 부위에 작고 투명한 물집이 보이거나 터진 자리에 끈적한 진물이 흐른다면 그건 단순한 피부 트러블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건 바로 단순 포진과 성기 헤르페스입니다. 서울에 사는 55세방 여사님은 지인의 소개로 만난 이성과의 관계 후 갑작스럽게 가려움과 따가움, 그리고 작은 물집이 올라오는 증상을 겪었습니다. 처음엔 습진이려니 하고 연고만 바르다가 증상이 악화되었고 결국 병원에서 성기 헤르페스 진단을 받게 되었죠. 이 병은 한번 감염되면 몸 안에 잠복한 채 재발을 반복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면역력이 떨어질 때마다 다시 나타나는 것이죠. 문제는 이 병이 초기에 제대로 알아보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물집이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거나 살짝 가렵기만 해서 무시하기 쉽거든요. 하지만 전염성은 생각보다 훨씬 강합니다. 피부가 닿는 것만으로도 쉽게 옮겨질 수 있기에 감염자는 물론 상대에게도 평생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진물이라고 여겨지는 증상들도 방치하면 곪거나 염증으로 번지기 쉽고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감염이 원인인 경우에는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평생 치료받아야 한다면 그 관계는 정말 가치 있었을까요? 눈앞의 물집, 손톱만한 진물, 작고 사소해 보여도 결코 그냥 넘겨선 안 됩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라면 병원 진료가 꼭 필요하고 이성관계는 일단 멈춰야 합니다.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그 순간엔 달콤해도 그 뒤엔 쓰디쓴 대가를 안겨줍니다. 몸은 우리보다 먼저 알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 작은 경고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결국 후회하게 되죠. 여러분의 몸과 삶, 단 몇 초의 관찰로도 지킬 수 있습니다. 5. 씻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지렴의 함정. 많은 분들이 이성관계 전 샤워만 잘하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깨끗하게 씻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믿죠. 하지만 지렴은 그런 단순한 청결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도한 세정이 질내 유익균을 파괴해 지렴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씻었다고 끝이 아니라는 것. 이게 지렴의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대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48세 이모 씨는 연애 중이던 여성과의 관계 이후 계속된 가려움과 불쾌한 냄새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결과는 남성에게도 전염될 수 있는 세균성 지렴. 여성 파트너가 깔끔하고 매너 좋은 사람이었기에 전혀 의심하지 않았지만 속은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그녀는 하루에 2번씩 꼼꼼히 씻는다고 했지만 그게 문제였던 것이죠.
너무 자주 씻는 습관이 오히려 유익균을 없애며 방어벽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지렴은 여성의 몸에서 자연스럽게 균형이 무너졌을 때 찾아옵니다. 세균성 지렴, 칸디다성 지렴, 트리코모나스 등 다양한 원인이 있고 각각의 증상과 치료법도 다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초기엔 티가 나지 않거나 단순한 냄새나 불편함 정도로 넘기기 쉽습니다. 관계 중이나 후의 통증, 냄새, 가려움이 동반되었다면 의심해봐야 하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렴은 단순히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감염되면 남성에게도 영향을 미치며 반복적으로 재감염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겉보기엔 아무 이상 없어 보여도 속에서는 균형이 무너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전에는 단지 씻었는가만이 아니라 몸의 상태는 괜찮은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청결은 기본입니다. 하지만 청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렴은 보이지 않게 숨어 있다가 관계를 통해 당신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전 30초의 관찰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눈으로, 코로, 감각으로 점검하는 것. 그건 예의 이전에 나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오늘 이야기 혹시 낯설고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성관계를 앞두고 우리가 놓치기 쉬운 작은 신호들, 속옷의 흔적, 냄새, 붉은 반점, 물집, 그리고 지렴, 이 모든 것들은 단지 몸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고 지키기 위한 기본이기도 합니다. 관계는 설렘으로 시작되지만 그 끝이 후회로 남지 않게 하려면 시작 전에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30초,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30초가 나의 건강을, 그리고 상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중년 이후의 관계는 단순한 욕망의 충족을 넘어서 삶의 동반자와 건강한 연결을 이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감정만 앞세워선 안 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서로를 존중하는 시선으로 살펴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어른의 사랑이 아닐까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숫자 5 하나만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의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이야기 댓글로 들려주세요.